네, 정부와 함께 최근 서울시가 각종 정비 사업을 내놓으면서 공급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정비 사업 내용과 함께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짚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대표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서울시 재개발 소식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정도면 뭐 재개발의 진심인가요?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네. 앞으로 뭐 신통기획이라 하시죠. 이것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어떤 정책인가요, 요거? 신통기획이 네. 뭐 굉장히 처음에 기대 나올 때는 참 이게 신통방통하다. 신통방통하다. 네. 아, 정말 이게 굉장히 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졌어요. 네. 근데 뭐 뒤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신통기획의 뭐 어떤 계획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대책들을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방향 뭐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뭐 층수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인허가적인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라고 하는 그 인허가 그 절차, 심의 과정도 건축이나 교통, 환경도 이런 것들을 보는데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리는 이런 그 심의 기간이 2년 정도로 단축이 되죠. 그러면은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3년가량 축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최근에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서울에 가면은 아파트밖에 볼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건축물이 똑같은 건축물들은 허가들을 잘 안 내주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도시 경쟁력 부분이 네.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그 인센티브들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들, 뭐 다세대 주택 이 정도만 줄 수 있는 그 구조거든요.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인데 여기도 용적률을 150%에서 한 200% 정도로 올려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업성도 좀 증가를 하고 뭐 세대 수도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여지고요. 그다음 높이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그 4층 정도 되는 그 주택 이하 주택도 6층 이하까지 허용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비에 대한 그 부담감들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신청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여의도다, 또 강남이다, 그 압구정동이다, 잠실이다 이런 곳에서도 신통기획을 그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런 선도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 가장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지역에서도 신청들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기대감을 갖고 뭐 전반적으로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개발을 포함해서 한 2025년까지는 13만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이고요. 민간 시행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어떤 질적 공급 그리고 공공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는 공급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 반대들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금 약간 불평 불만들도 나오고 있고 사업지 그 이탈들이 조금씩 나올 그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신통기획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보면 이제 주민 찬성률이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일개 신도시도 그렇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시간 좀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 때문에 가점이나 또
감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개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는 그 입안 그 요통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뭐 불협화음들도 많고 그 사업이 좀 어려운 곳에서도 이뤄지다 보니까 분담금에 대한 그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통기획에 대한 선정을 개선을 했는데 지금 CG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찬성률이 50에서 한 75점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그 가점보다도 10점에서 한 15점으로 상향을 했고요. 반대로 더 강화가 된 게 이 찬성 동의율에 대한 것이 한 5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최대 5점에서 한 15점까지도 강화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서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 그리고 찬성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투기 발생에 대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곳에서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내 한 1.5만 호가 추가 선정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계획되는 과정 안에서 이런 뭐 기준점에 대한 그 개선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 공급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방향성들이 어떤 그 시장에 그 특히나 뭐 신통기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송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어쨌거나 이 신통기획을 통해서 공급 물량 늘리고 서울도 도시 재정비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전부 이제 재개발을 내다보거나 기대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주민 동의율 이게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정된 후보지에서도 사업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네. 저는 일단 그게 사업 반대 목소리의 주된 내용이 뭔지도 궁금하고 네. 후보지 선정 철회 두고 또 주민 사이 갈등도 커지고 이 불협화음이나 이 갈등 내지는 불만의 네.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주된 내용 말씀을 네. 주셨는데 역시나 예전보다도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돈 문제군요 결국. 그렇죠. 예. 옛날에는 무조건 재개발하면 그냥 돈 번다. 돈 번다였는데. 예.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네, 네. 평가들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 공사비라든지 금융비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단축을 해도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갈등이 커지는 지역들을 예. 보니까 뭐 가리봉동하고 또 답심리동 그다음에 남가자동 뭐 이런 지역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수준이 뭐 다른 지역 서울의 중심권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분담에 대한 그 여력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갈등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뭐 정비 계획에 대한 그 철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립 전에 그 반대 의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뭐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통기획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안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지금 재개발 지금 전반적인 뭐 재개발 갑니까? 네. 글쎄. 재건축은 갑니까 글쎄,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신통기획만의 예.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이 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모든 그 이슈에 최우선의 정비 사업에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뭔가 좀 탁상 행정이다 이런 불만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탁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탁상 행정을 그렇죠. 해야 되겠죠. 뭐 이분들 밖에 나가는 거는 외부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은 그 사업들 추진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뭐 지금 사업성 개선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 확보하고 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탁상 행정 안에서도 사업이 또 가는 곳은 또 가고 있고 또 글쎄. 가지 예, 못하는 예. 곳은 가고 있다 보니까 뭐 단순히 탁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그 문제에 지금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이해가 되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신통기획을 반기는 지역도 있다는 건데 서울의 그 어딥니까 그 한강변에 그
알짜라고 볼 수 있는 서초구 신반포 2차 예, 예. 여기가 49층 높이로 2,057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서울시 이제 통과를 했어요. 신통 계획으로. 그러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준비 중이고. 네. 이건 제가 보니까 뭐 이 정도로 그냥 높게 짓고 하면은 분담금 문제가 좀 희석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네. 높게 지면은 고층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갖게 프리미엄을 되거든요. 갖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했을 때 한 35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49층이라면 14개 층 그러네요.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이 이 정도 높이에 내가 로얄층을 갖는다라고 하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의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반포 2차 49층에 대한 그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많이 반기고 있다. 지금 반포대교를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보시면은 북쪽으로 보면 원베일리가 있거든요. 반포대교를 어디 북에서 남으로 건너요? 남에서 북으로 건너요? 남에서 이제 북으로 네, 네. 건너는 그 방향으로 보시면은 네. 이쪽에 이제 원베일리가 있는데 예. 여기가 한 40층에서 한 42층 정도 돼요. 근데 거기보다 더 높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빛섬하고 또 이제 연결하는 네, 예.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초고층 아파트에 한강에 그다음에 부촌이라는 곳에 인접해 있는 다리 하나를 그 고가 하나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빛섬까지도 보행로까지도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포의 랜드마크가 되는 원밸리에서 이제 바로 또 랜드마크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진행되고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큰 기대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2003년부터 그 재건축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20년째 안 되고 20년째 있으니까 안 되고 신통 기획을 네. 조금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이런 속도를 높인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또 이렇게 약간 그 좀 강북 쪽에서는 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신통기획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면은 강북도 그렇죠.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 맞아요. 예. 그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현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선도지구 지정 계획 추진 일정 이게 확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부동산은 이미 지금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매물은 줄고 뭔가 호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도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 호가로 반영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자역 같은 경우도 지금 선도지구 발표된 이후에 그 매물이 52% 정도 줄었고요. 다 걷어들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거래가보다도 한 4억 정도 오르는 그런 가격으로 시장의 가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뭐 이주 수요가 발생되는데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주택 가격에 좀 그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그 전세 대란에 대한 그 우려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단지들 보면은 가격들이 굉장히 들썩들썩 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현에 있는 시범 한양 134제곱미터도 19억 5천으로 매물이 나왔어요. 지금 한 달에 4.5억 정도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들이 지금 호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같은 일기 신도시라도 좀 약간 지역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신통기획이 뭐 네. 지역별로 네, 차이가 네. 나듯이 이 네. 분당하고 일산 같은 경우 가격에 대한 그 격차가 좀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곳들 뭐 분당하고 평촌 같은 경우는 지금 널뛰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뭐 반년 동안 뭐 수천만 원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 소위 말하는 그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일산 마두의 그 강촌 1단지 84제곱미터는 5.6억 정도의 그 기록 그러니까 5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직전 대비했을 때 3천만 원 정도가 빠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중개업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매수세도 좀 굉장히 약해졌고 그다음에 2년 전보다도 뭐 가격이 한 2억씩 빠지는 그런 매물들이라든지 뭐 가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산 같은 경우는 분당은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 산정을 했을 때 뭐 이 분당의 시세나 뭐 강남의
배우 주거지로서의 그 분양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통해 가지고 뭐 분담금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분양성이 분당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투자 수요들이 좀 뭐 반길 만한 그런 그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분양시장 여쭤볼게요. 지금 이달 수도권에서만 한 3만 가구 청약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울에만 3,500여 가구. 물량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네.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청약 일정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네요. 예, 지금 뭐 일정들 잘 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있고, 그다음에 물량들이 축소됐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수도권 그 주요 분양단지 중에서는 지금 광진구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일반 분양은 68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뛰어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경쟁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들 보면 성남, 용인, 파주, 평택, 고양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 물량이 뭐 성남 같은 경우는 그 1,200가구 정도 나오니까 많은 분들 좀 관심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도 리마트 더 인천이라는 곳도 378가구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 뭐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축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분양가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1순위 평균이 뭐 약 한 83대 1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그 관심들 가지시면서 뭐 청약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